자, 이제 방송을 시작해야 될 것 같네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잉크TV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공개 방송에서 제가 일부 공개로 바뀌었어요. 저희 무한잉크 아카데미 그 밴드가 있습니다. 그 밴드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만 제가 방송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아요. 이 부분을 정리를 하고 해야 되겠다. 방송에 대한 방식을 바꿨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다시 공개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공개로도 갈 수도 있어요. 지난 방송에 451, 476, 551 576에서 452, 477로 넘어오면서 헤드가 나오는 정상 중에 몇 가지 일부가 바뀐 게 있더라고요. 앞으로 방송을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게 결론이고, 무한잉크 아카데미 밴드를 최대한 활용을 할 생각입니다. 우리가 무한잉크를 할 때 사용하는 부자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자재들 중에서는 원래 무한잉크를 위해서 사용했던 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사용되던 거를 호환이 되는 건 가져다 쓰는 것들이 많아요. 예전에 그게 진짜 많았거든요. 주로 많이 가져다 썼던 게 의료용 부자재들을 가져다가 무한잉크에서 우리가 활용을 많이 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체크 밸브인데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이 밸류사 밸브예요. 밸류사 체크 밸브인데 얘가 다 좋은데 단점이 단가가 되게 비싸요. 이게 한 개가 한 1,500원 정도예요. 밸브 하나가 체크 밸브. 그리고 그 다음 데서 나온 게 중무산 밸브인데 이게 무한잉크에서 많이 쓰여요. 쓰이는데 이게 요즘 안 나와요. 이 밸브하고 이 밸브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부분을 내가 왜 언급을 하느냐, 무한잉크를 이제 하시다 보면 신제품 프린트기가 나오고 플로터나 이런 대형 장비들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운영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쓰이는 부품 중에 하나가 이 체크 밸브예요. 그다음 우리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압력 밸브, 그다음 체크 밸브, 그리고 스피드 밸브, 뭐 기역자, 꺽쇠, Y자, 3방향 다분지간, 그리고 4곱하기2 실리콘 호스, 4곱하기8 실리콘 호스. 여러분들이 주로 어떻게 활용을 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무한잉크 이 제조를 하시는 분들의 작업 책상에는 어떤 게 부자재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떻게 되어 있어야지 여러분들이 이 업을 하는 데서 굉장히 원활하게 할 수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체크 밸브부터 할게요. 체크 밸브는 대표적으로 두 종류의 체크 밸브가 있습니다. 이 밸류사 밸브와 이 중무산 밸브인데, 이 두 밸브가 이 두 개만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두 개 밸브의 특징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 두 개 밸브를 대표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 체크 밸브는 순수하게 실리콘 판막이 들어가 있습니다. 판막만 들어가 있습니다. 실리콘 판막이 이런 구멍 앞에다가 판막이 딱 막혀가 있어요. 이쪽으로 당기면 쓱 당겨 나오고 밀면 팍 이 막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역류를 모아도록 하는데 그게 실리콘 판막만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미국산 밸류사 밸브고요. 중국산 밸브는 판막 뒤에 굉장히 미세한 스프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스프링으로 판막을 밀고 있어요. 이렇게 판막을 이렇게 밀고 있어요. 이렇게 스프링이 이렇게 밀고 있어요. 그래서 일로 당기면은 이렇게 쓱 해서 빨려 들어가고, 밀면은 판막이 바로 차단을 해버리는 거죠. 역류를 굉장히 즉시 차단한다는 게 있고, 그리고 미세 역류도 막아줘요. 얘는 미세 역류가 뭐냐면요, 체크 밸브는 단편적인 체크 밸브를 설명드리자면은 한 방향으로는 지나가고 역류는 못하는 게 체크 밸브입니다. 그런데 이런 순수한 실리콘 판막만 되어 있는 체크 밸브의 단점이 뭐냐면요, 아주 미세하게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불면 불리지만 빨면 안 빨리는데, 빨 때 아주 약한 힘으로 빨아보시면 빨립니다. 역류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밀고 극단적으로 당기는 것만 차단이 되지 아주 미세한 거는 역류를 해요, 얘가. 하지만 이런 판스프링이 되어 있는 체크 밸브는 아주 미세한 것도 역류를 모할 정도로 얘는 잡아줘요. 그럼 이게 더 좋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아닙니다.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얘는 미세 역류까지도 잡아준다, 얘는 미세 역류는 잡아주지 못한다 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럼 얘도 장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반대로 얘 대신에 거의 압력이 없어요. 빨아보면 쑥 빨리고 불면 쑥 차단되고 빨면 쑥 빨려요. 근데 얘는 빨아보면은 좀 빡빡하게 빨려요. 압력이 있어요. 빡빡하게 빨리고 불면은 바로 즉시 차단이 되지만 좀 압력이 있다라는 거. 그럼 얘는 이제 자연스럽게 딸려 들어간다는 거.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주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는 얘예요. 얘를 주로 많이 씁니다. 왜 이걸 쓰지 않고 이걸 쓰냐면요, 실리콘 판막만 들어있기 때문에 이 밸브는 고장의 범주가 거의 없어요. 고장 날 게 없어요. 근데 얘는 그 니켈 도금이 되어 있는 그래서 스프링 컬이 감겨 있는 게 밀고 있는데, 스프링이 들어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텐션의 변화가, 뭐 이걸 판매하는 사람은 열 처리를 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게 없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의 모든 용질은 변화를 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무한잉크는 필드에 나가면은 몇 년이 돌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 밸브보다는 저희도 이걸 많이 써요. 그리고 안에 뭐 이제
이제 좀 찝찝한 게 뭐 하나라도 들어가 있는 게 저희들이 싫은 거죠. 그냥 찝찝하니까 그냥 이걸 쓰는 거예요. 이걸 주로 많이 씁니다. 공급기 내에 있는 기능에 이 밸브가 필요한 거지, 이 카트리지에 잉크를 공급시키기 위한 수단으로는 얘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Y자간. 이게 3방향 다분지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Y자간이라고 하거든요. 3방향 다분지간. 자, 이거는 또 어떻게 쓰이느냐? 말 그대로 보통은 일자로 호스를 연결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방향을 틀어주기 위해서 뭐 기역자 극세 방향을 그냥 틀어주는 거예요. 90도로. L간이라고 그러죠. 이런 게 있는 반면에 이거는 3방향 다분지간이에요. 이런 거는 뭐 역류 방지 밸브를, 체크 밸브를 인과 아웃으로 걸어줘 갖고 호스를 걸면은 주사기를 펌프로 해보시면은 주사기 바람만 왔다 갔다 거리도 통 속에 있는 이 장력을 이용해 가지고 석션기를 만들 수도 있고 주입기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런 다양하게 활용할 때 쓸 때 쓰이는 게 이 Y자간이에요. 그리고 기역자 극세는 말 그대로 방향을 바꿔줄 때 쓰이는 부자재고요. 그리고 얘가 지점에 타공을 해서 그곳에다가 호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쓰는 방수 부자재예요. 일명 L튜브라고 그럽니다. 이 기역자 극세를 L자간이라고 그러거든요. L자간을 꽂는다 해서 L튜브라고 하는 거예요. L튜브로 하고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꽂는 거예요. 이렇게 꽂는 거예요. 꽂아서 꽂고 여기다 호스를 연결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이런 통에 원하는 위치에, 내가 원하는 위치에 구멍을 내는데 3.6파이 구멍을 제일 많이 내요. 3.6파이 구멍을 내서 L튜브를 꽂고 얘를 딱 박아놓으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 호스를 연결할 수 있고, 그때 쓰는 부자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쓰이는 게 T자간. 아까 전에 Y자 다분지간이었다면 이번엔 T자형 다분지간이에요. T자형 다분지간.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호스를 연결하는 곳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한 곳이 많아요. 협소한 곳에는 호스가 꼬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공간의 형태를 보고 T자간을 쓸 것인가 Y자를 쓸 것인가가 필요로 한 것뿐이에요. 쉽게 말하면 Y자와 T자는 사용 용도는 같지만 호스의 방향을 조금 원활하게 호스에 꼬이지 않도록 그때 맞게끔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스피드 밸브. 얘는 공합이에요. 공합. 쉽게 말해서 얘는 공합인데 이제 우리 쪽은 유압이잖아요. 액체가 이동하는데 이걸 주로 쓰는 이유가 뭐냐, 공급 장치를 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니라 헤드를 수리하는 장비를 만들 때 많이 써요. 스피드 밸브는 뭐냐면요, 이처럼 액체가 지나가는 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냥 막 빨리 지나가던 것도 얘를 밸브를 잠그면서 천천히 지나가도록, 쉽게 말해서 오리피스 굵기를 조절해서 액체의 이동 속도를 조절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걸 쓰이는 거예요. 이런 부자재는 그냥 알아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요거 좀 중요합니다. 굉장히 제일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다용도 실리콘막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카트리지를, 예를 들어 볼까요? 카트리지 하나를 가공을 했는데 구멍을 잘못 냈어. 조금 더 밑에 내야 되는데 높은 데 냈는 거야. 그럼 그 자리를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다가 뭐 글루건을 싸가 막기도 하는데 아닙니다. 그건 시간이 지나면 또 에어가 셀 위로가 많아요. 보통 이걸로 이렇게 막아버리면 돼요. 이렇게 막는 용도로 써요. 하지만 근데 얘가 왜 다용도 실리콘 막이냐? 이 막을 막는 반대쪽에도 용도가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이게 뭐냐? 요런 부분을 요 부위를 이렇게 막을 수 있어요. 한쪽 방향을 이렇게 막으면 이게 기역자 극세가 되죠. 이렇게도 막을 수 있고, 튀어나와 있는 돌출구를 막을 수도 있고, 반대로 구멍이 나 있는 곳을 막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용도 실리콘 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잉크가 지나가는 호스를 잡아주는 메탈클램프라는 부자재가 있어요. 지금 자리가 없어요 지금. 근데 메탈클램프 하면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고요. 그 다음이 제가 제일 많이 쓰는 게 종이 테이프입니다. 종이 테이프, 필라멘트 테이프.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 공간은 어떻게 되어 있어야 되냐면요, 제가 하나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제 방이에요. 제 방에 오시면은 이렇게 다용도 실리콘 막에, 플라스틱 막에, 굵은 3방향 다분지간, 메탈클램프, L튜브, T자, 3방향 다분지간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저거를 왜 보여드리냐면요, 저런 부자재들은 여러분 이게 얼마 안 해요. 보통 이게 무한인 커브를 한다 그러면은 주문을 하실 때, 제가 오늘 자기가 프린트기를 한 대를 달아야 돼. 단다고 해서 기역자 극세 4개 하고요, L튜브 4개 하고요, 그렇게 부자재를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있으면 전문으로 여부를 뭐합니다.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책상 바람에 작업 테이블에 작업 상자 하나를 구입하셔가지고 기역자 극세 이런 부자재들이 항상 거기 넉넉하게 들어있어야 돼요. 당장 내가 쓰든 안 쓰든 들어있어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프린트기를 수리를 하거나 공급 장치가 달려있는, 개조되어 있는 무한 프린트기를 관리하시다 보면은 이 중에 어떤 부품이 필요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각자의 능력은 다 다릅니다. 이제 이걸 응용
응용하기 나름이거든요. 응용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입장, 상황 내에서밖에 이 발상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더 넓게 생각하고 더 넓게 폭넓게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무한잉크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이런 부자재들은 항상 넉넉하게 갖고 있으신 게 좋습니다. 요거 두 개는 준비를 하시고 버니아 클리퍼스 하나. 버니아 클리퍼스는 제일 작은 거 사시면 돼요. 그리고 30cm짜리 철로 쇠로 된 자. 그리고 이 세상에 나오는 웬만한 잉크젯 프린팅기는 무한 공급 장치를 다 장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다가 레일 넣어가지고 프린팅기 다 답니다. 못다는 거 없어요, 세상에. 쉽게 말해서 대기업에서 잉크젯 프린팅기는 어떤 형태로 출시를 하던 거의 공급 장치 다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 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